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홈페이지용 블로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홈페이지용 블로그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구조. 여기 딱 이 블로그를 보았을 때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구조를 파악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구조는 기본적으로 5개로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5개. 뭐가 5개로 되어 있냐? 여기 어딘가에 위젯들이 숨어 있어요. 위젯이라는 녀석이 숨어 있는데, 위젯이라는 거는 어떤 네모 칸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뭔가 나오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170 곱하기 600짜리 위젯이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위젯들에는 우리가 링크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 위젯에 링크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위젯에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해라 라는 명령을 지금 집어넣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 위젯에는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해라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 보면은 여기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어디로 이동해라 명령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무료 전자책 받기라는 여기에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해라 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 카카오톡 이미지, 유튜브 이미지,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해라, 이웃 추가하기로 이동해라 이렇게 다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여기에는 이 부분에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이렇게 보면은 170 곱하기 170짜리 위젯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검색 위젯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도 위젯인데 이것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요, 내가 따라서 만들 블로그 디자인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적인 요인까지 다 기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걸 고민을 하면요, 예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촌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블로그 형태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블로그 밴드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 블로그 밴드라는 곳으로 가보면 여기에 여기 가보면은 얘네들이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주는 업체예요. 업체인데 여기에 시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가. 예를 들면 내 부동산 블로그다. 그러면 부동산 여기 있죠. 클릭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례들이 다 많습니다. 굉장히. 여기 이런 형태 이미지를 넣고 여기다 글 넣고 여기 5개 배너 위젯을 넣은 5개를 넣은 구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크게 봐볼까요? 이거를 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는 클릭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여기 위에는 그냥 이미지고요. 여기 뭐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이미지로 그냥 그 이미지로 편집해서 만든 거고, 실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거는 여기 10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형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디자인을 내가 똑같이 따라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이거는 이미지고 요것만 클릭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을 쭉 둘러보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세요. 이런 거 깔끔하게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또 미용 뷰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이거 마음에 든다, 나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레퍼런스 블로그를 정하는 겁니다. 네. 이걸 보고 따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모든 걸 디자인해서 만들겠다 못 합니다. 만들더라도 너무 촌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레퍼런스라는 블록을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캔바로 이 이미지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캔버로 이미지 작업을 들어갈 건데 지금 캔버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겁니다. 공유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각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제가 이 세팅해 놓은 것을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네모칸 있잖아요. 내가 클릭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어떤 클릭을 했을 때 단두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럼 버튼이 있는 것들은 이 네모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네모칸 안으로. 이 네모칸 안에 버튼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가 내가 얘를 클릭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5칸 안에 클릭할 게 들어와야 된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페이지 복제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생겼죠. 여기서 이제 내가 레퍼런스를 하려고 했던 블로그, 예를 들면 부동산 블로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던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주 기본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따라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크게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각각의 이미지들이 들어가면서 클릭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 이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 일단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상태에서 블로그 디자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작업하실 때는 참고할 수 있는 이 블로그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이게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면은 좋겠죠. 이게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거 다른 페이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듀얼 모니터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시면은 어디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열어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쪽 옆에다가 열어놓고 작업을 한번 보면서 따라 해볼게요. 작업하는 거는 이 캔바의 기본적인 위치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캔바는요, 여기가 이제 작업하는 페이지고요. 왼쪽에 뭐 디자인, 요소, 텍스트, 브랜드, 업로드 항목, 그리기, 프로젝트, 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요소를 클릭했을 때 얘를 수정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수정하면 이 위에 이렇게 얘를 편집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이때 배경 이미지는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블로그의 주제와 일치되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요소에서 검색을 해줍니다. 부동산 이라고 해볼게요. 부동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들 여러분들은 캔바를 유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사용되는 게 있고 사용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무료 이미지는 여기서 무료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무료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 이미지를 선택을 했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요. 뭐 이런 이미지 선택을 했다. 그럼 이걸 맞게 채워주시고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밑으로 끌어당겨 볼게요. 그럼 이거를 배경을 이제 백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제가 그걸 띄워놨다고 했죠. 오른쪽에 띄워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 건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막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문구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부동산 가치를 담다 이렇게 해볼게요. 가치를 담다. 여기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거는 빼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키워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됐죠?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 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분양 정보, BK 일상, 부동산 이야기, 열린 정보 게시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요거를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지우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넣으실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지는 내가 딱 사이즈에 맞게 만들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도형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도형에 들어가 보면요, 밑으로 프레임에 들어가 보면은 네모 이미지가 있어요. 이 네모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사이즈를 맞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맞춰서 여기 딱 그 이 네모칸 사이즈에 맞춰서 딱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진을 검색을 합니다. 사진을 이제 검색할 건데 아까 이거 볼게요. 이거 뭐 아파트 같은 사진이죠. 아파트 검색해 볼게요. 사진으로 가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또 뭐였죠? 일상이 있네요. 일상, 회의하는 사진이었죠. 그러면은 뭐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야기, 열린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넣어볼게요. 열린 정보 임의로 넣겠습니다. 아파트 사진들 이렇게 넣어주고요. 게시판, 수첩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죠. 근데 이때 그 배경 이미지가 예를 들면 색깔이 너무 색상이 강해가지고 나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여기 요소에서 직사각형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뜨죠? 이거를 해가지고 도형을 하나 넣어요. 도형을 넣어서 여기 왼쪽부터 이렇게 사이즈를 끝까지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레이어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맨 뒤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얘가 지금 얘 때문에 뒤에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투명도를 들어가서 투명도를 좀 낮게 설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뒤에 게 뭔가 투명하게 지금 들어가서 세팅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일단은 맞게 세팅했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분양 정보 이런 것들이 글자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거 넣어 볼게요. 글자는 텍스트에 들어가 가지고 텍스트 상자를 추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죠? 요거를 이제 넣을 건데 여기는 백판이 있었네요. 그럼 여기서 텍스트를 넣기 전에 요소에서 직사각형 넣었던 거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직사각형으로 넣을게요. 이거를 줄여서,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 이렇게 딱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러면 이거 색깔을, 여기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약간 갈색 느낌으로 해볼까요? 회색이 제일 무난합니다. 여기 분양 정보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V 하면 되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5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딱 맞게 들어갔죠. 이게 쓰는 거예요. BK 일상 부동산 이야기. 근데 여기서는 원래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 넘기고 싶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기고 싶다. 예를 들면 나 이거 유튜브로 넘기고 싶고, 여기 카카오톡 상담으로 넘기고 싶고, 여기는 뭐 어떤 특정 사이트로 넘기고 싶다. 이거는 클릭했을 때 내 글로 넘기고 싶다. 이걸 클릭했을 때 내 게시판으로 넘기고 싶다. 뭐 이렇게 다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열린 정보 게시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이걸 나중에 눌렀을 때 클릭을 하도록 만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죠.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가치를 담다,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거 네모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모가 이렇게 하나 이쯤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이거는 채우기는 색상은 없애주고요. 선을 여기다가 한 3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선은 선 3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은 하얀색으로 해볼까요? 하얀색으로 지금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부동산 가치를 담다 이렇게 썼죠. 부동산
가치를 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크기를 좀 줄여주고 왼쪽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쵸? 그럼 글자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를 봤을 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선이 잘려 있네요. 선이 잘려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어렵네요. 이거는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그냥 글씨 안에 넣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BK 컨설턴트가 있었으니까 BK 영어로 BK 컨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이거는 좀 글자체가 좀 얇은 거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줄자를 좀 더 줄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좀 그럴싸해졌죠? 그럴싸해졌죠? 네,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디자인을 하고 싶다. 여기 상단에 또 상단 디자인이 또 있네요. 상단 디자인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거 네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얘를 이렇게 끝까지 늘려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색깔을 검은색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검은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테두리 없음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그럼 상단이 이렇게 시커멓게 들어갔죠? 그럼 여기다가 또 BK 컨설턴트 들어가 있네요. 이거 복사하면 되는군요.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진하다. 그럼 약간 이게 투명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예쁘게 되겠죠. 네, 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완성이 된 건데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정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고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를 여기 파일 형식을 PNG로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는 1920에 920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페이지 이거는 이제 현재 페이지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내 블로그에다가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자, 제가 제 서브 블로그에다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제 서브 블로그에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되거든요. 이미지가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건데 이거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배경 이미지까지 이제 만든 게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진행할 거예요. 3번 상을 진행할 겁니다. 내 메뉴에 들어가서요. 스킨 변경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베이직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직을 선택하고 스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지금 기존에 있던 게 다 사라져 버렸죠. 이게 다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다시 들어가 볼게요. 내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 보면은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레이아웃 가장 우측에서 두 번째 거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하시면 되고 글 영역 넓게 이거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메뉴 형태를 타이틀 위로 올립니다.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리면 메뉴 형태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로그 정보 CCL EU 커넥트 이거는 지금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지워줍니다. 나머지 것들은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인이라서 이것들은 가만히 놔두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뭔가 하얗게 또 됐죠. 여기서 내 메뉴에 들어가서 이 타이틀을 지워줄 거예요. 타이틀을 내 메뉴에 들어가서 태브 디자인 설정 이 두 번째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로 가서요. 이 표시 이걸 없애면 이게 없어집니다. 제목이 그쵸? 이 표시를 없애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됐어요. 완전히 하얗게 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세팅했던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 스킨 배경 여기서 직접 등록을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아까 다운로드 했던 거 있잖아요. 다운로드 했던 거 이거를 불러와 줍니다. 불러와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BK 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 세팅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높이가 안 맞죠? 높이가 안 맞아요.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타이틀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이틀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역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얘가 줄어들거든요. 이거를 5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500 정도로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얘네들이 안 없어졌죠.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 상태로 놔둘게요. 왜냐면 좀 이따가 우리가 여기다가 위젯을 넣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밀리는데 일단 그거는 다시 좀 여기는 600으로 최대한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600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따가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걸 넣을 건데 위젯을 넣을 건데 그건 위젯을 넣으면 얘가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태로 유지를 해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하나 써야 됩니다. 글을 하나 써야 되는데요. 글은 글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글쓰기에 들어가셔서 배너라고 적은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 170×170 이미지랑 170×50 이미지를 이렇게 개별 사진으로 넣어줍니다. 얘는 지금 170×170 이미지고요. 여기 밑에 있는 애는 170×50 이미지입니다. 그쵸? 여기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비공개로 발행을 해줍니다. 비공개로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글쓰기까지 이제 완료했죠. 완료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미지 주소를 복사할 거예요. 이 179×170짜리 이미지를 우클릭을 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모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정사각형 179×170 투명 이미지 주소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79×50짜리도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179 투명 이미지 주소에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내가 여기 이걸 클릭했을 때 이동할 링크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을 시키겠다 라는 링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링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A1, A2, A3, A4, A5로 지정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 글로 오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블로그 글에 들어가 가지고 이 URL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메모장으로 넣으면요, 여기 제가 써놨을 이동시킬 링크가 있죠. 여기 A1 링크에다가 이거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B2, A2를 눌렀을 때는 여기로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글을 복사해서 여기 A2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링크를 미리 결정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게시판으로 이동시키고 싶다. 특정 게시판으로. 그럼 여기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A3는 링크 주소로 가야지. 그 다음에 A4랑 A5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 주소, 인스타그램 주소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A4는 유튜브, A5는 인스타그램으로 이동시킬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그 다음에 이제 위젯이라는 걸 넣어줄 건데요. 위젯이라는 거를 넣어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변경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여기 스크롤 내려오면 여기 A1, 아니 위젯 직접 등록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고 A1을 넣을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딩이 좀 필요합니다. 코딩. 여기다 뭐를 넣을 건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먼저 여기 밑으로 내려보면 A1, 얘는 A1이고 A2, A3, A4, A5를 넣을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href 옆에 이동할 주소, 아까 우리가 그 따왔던 링크 있죠. 링크 주소 넣으면 되고, 여기다는 이미지 주소를 넣으면 돼요. 이미지 주소.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 아까 우리가 170 곱하기 170짜리 투명 이미지 주소,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A1에 여기 이미지 주소에 넣고, A2도 넣고, A3도 넣고, A4도 넣고, A3, A4, A5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는 지금 잘못 넣네요. 얘는 양식이니까요. 네.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 여기 A1에 이동할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링크 5개를 따놨잖아요. A1 링크. 이 A1 링크를 여기 A1 이동할 주소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A2 링크를 여기 이동할 주소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A3 링크는 A3 이동할 주소. A4 유튜브였죠? 유튜브. 그 다음에 A5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코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A1이라는 이 위젯에 코드를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 이 코드를 넣을 겁니다.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가 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은 여기 이렇게 A1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A2는 여기 있는 거 A2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A3도 넣어주고요. A4 A3 잘못 입력했죠. A3 주고요. A5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요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A1, A2, A3, A5, A4.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밑에 한 줄을 더 넣을 거예요. 한 줄을. 여기다가 이유 추가 버튼을 누를 거고, 여기다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 거라서 B 시리즈를 만들 겁니다. B 시리즈. B 시리즈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양식을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근데 B1은요 우리가 B1은 이걸 클릭했을 때 서로 이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클릭창을 띄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이추 링크 이거 있죠. 이거를 여기 이동할 주소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블로그 아이디는 자신의 걸 쓰시면 돼요. 자신의 블로그 아이디를 쓰시면 되고요. 이미지 주소는 어디 거 쓸 거냐? 170 곱하기 50짜리. 아까 우리가 이미지 하나 발행해놨잖아요. 그걸 복사해놨죠. 여기 170 곱하기 50짜리.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럼 이게 B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2, B3, B4 여기 들어갈 것들은요. 이게 코딩이 특별하게 필요 없습니다. 이 이미지 주소 있죠. 이미지 주소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이미지 주소, 그러니까 170 곱하기 50짜리 이미지 주소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B1부터 B2, B3, B4를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젯식도 등록 눌러주고요. B1 얘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170 곱하기 50짜리가 생긴 거예요. 생겼죠? 그 다음에 B2부터 B4까지는 이미지 주소만 넣어줍니다. 등록, 그 다음에 B3 똑같아요. 등록, B4 같이 4개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요 또 B1부터 올립니다. B1, B2, B3, B4. 그 다음에 검색을 위로 올릴 거예요. 검색을 위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검색창이 뜨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봐볼까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이걸 한번 이제 드래그를 해볼게요. 드래그를 해보면 어떤가요? 딱 거의 이제 약간 어긋나는 게 있는데 거의 일치하죠. 그럼 이걸 클릭하면 내가 원했던 대로 링크, 이게 조금 어긋날 수 있어요. 어긋날 수 있는데 이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를 클릭했을 때 들어온다 이런 건 없거든요. 여기를 클릭한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금 세팅되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클릭했을 때 이동을 하는지를 제대로 살펴봅니다. 이걸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게시판으로 이동하는구나. 이것도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얘도 게시판 이동하는구나. 유튜브로 이동하는구나. 이거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 추가. 이웃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블로그는 이웃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죠. 네,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세팅이 완료된 겁니다. 네, 완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이미지 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지 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일단은 심화 과정이어가지고 여기서 이번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기 기초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